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땅을 사야 할까요? 대체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언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보지 도시로는 경기도 구리 토평, 오산 세교, 용인 이동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수도권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청주나 다른 지방권 지역에 대해서 인정활동이나 부동산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 견해를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수도권에 발표된 신도시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 토평 2지구는 18,500가구 규모이며 한강변, 서울 동북권과 접해서 기존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구리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 메가시티로 편성되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다음은 오산 세교 3지구입니다. 31,000가구 규모이며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관련 산업 인력들의 주거 요청지로 급부상할 것 같습니다. 2025년 KTX 개통과 현재 추진 중인 GTX-C 노선 연장 등 철도 접근성도 좋습니다. 용인 이동지구는 16,000가구 규모이며 삼성반도체 국가산업에 바로 접해 반도체, IT 인재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타이밍이 결정되며 이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의 차이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과 자산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속도 측면으로 볼 때 실제 공급은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2030년에서 35년 입주 가능 정도로 아주 뒤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것을 중장기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에 따라서 택지 조성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적으로는 공급 이슈에 대해 안정감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장에 큰 도움은 없습니다. 세간에는 차후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따라 공급 과잉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점에 국토부 장관은 차근차근 공급으로 시장을 잘 통찰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업의 구체화적인 면에서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은 2025년에 신규 택지지구 지정 완료하고 2026년에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 2027년에 상반기 최초 사전 청약 후에 주택사업 계획 승인이 날 것입니다. 각 지역의 미래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계획된 공급입니다. 수요적인 측면은 수도권 신도시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다분하며 지금처럼 인구 이동은 더 극명하게 도시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일자리 중심의 도시개발, 교통망 중심의 도시개발, 단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한 계획, 서울 접근성을 생각한 중장기성 도시개발, 산단 연계 자족 기능이 있는 신규 택지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 상황이지만 고금리 그리고 시공비 상승으로 2024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안 그래도 커지고 있는 악조건이며 당장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최근에 인허가가 작년에 비해 반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 같은 것은 약 2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아무래도 주택은 분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고금리 상황에 설상가상 코로나 시작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면서 단가는 올라 악조건의 상황이라 분양성이 불안한 경우에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공급은 국가에서도 어려워하기에 민간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PF들이 벌려놓은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건축 사업하는 데에 추가적인 PF는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 부분들이 스노우볼이 되어 민간 공급의 부족으로 분양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는 공동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수요값의 변동이 크지 않고 고금리 상황이 조금 완화되어 금리 부담이 좀 적어진다면 오히려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신도시 개발되는 근처 기존 도시들의 부동산 동형 예측입니다. 절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자급자족이 힘든 도시들은 자연스레 도태되고 이런 개발에 따른 호재로 낙수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발표한 곳은 절대적으로 단기 투자 종목들이 아니며 고금리 상황에서 10년 정도는 이자 버티기가 가능한 사람이나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이 그 개발지 근처 토지나 아파트 분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이번에 선정하면서 경기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에는 큰 호재로 동네가 들썩일 것이며 외부에서 토지나 아파트를 투자하는 분들은 위 5개 도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제 투자를 해야 할지, 얼마의 부동산 물건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임장도 다니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기간입니다. 아무리 강한 호재가 오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고 아웃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비싸더라도 호재의 기간에 다다라서 주변의 공동 주택 택지들이 모두 조성되고 사람들이 붐비고 소비가 이루어져서 상가 영업 활동이 왕성해져 보일 때쯤, 그때 단기에 2배에서 3배 정도 수익 보고 나올지 모두 투자하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더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도 고금리 상황에서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향후에도 개발 발표가 계속 일어날 것이며 아직 개발 발표가 나지 않은 잠들어 있는 도시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기다리셨다가 적기의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자금과 선택의 용기로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